10월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와 함께 더불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여의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죠. 10월 들어서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요. 왜 주춤하게 됐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29일 기사예요. 다시 시작된 거래 절벽, 집값 상승폭 줄고 매물은 쌓였다. 올해 반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상 기류에 흐르고 있다. 상승폭은 둔화되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2년도에 1000건 미만으로 거래가 되다가 1월 3일 대책 이후로 1000건 이상 나오면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3,354건으로 3,00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된 거죠. 막상 10월이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11월에 볼게요. 전세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매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10월 28일자 기사인데요. 가계대출 금리가 또 올라서 5%에 육박한다고 해요. 주담대는 넉 달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 보시면 4.35%로 연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추세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더 올라가느냐, 이게 매수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슈가 9월달에 있었어요. 지난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돌파를 했습니다. 채권금리가 5%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 금리가 달라진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동결한 상태로 있는데요. 이게 따라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낮춰질 수도 없고, 만약에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으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물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금 국채금리 5% 돌파가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기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예상치 못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금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GDP와도 연관이 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아마 매수자들을 어렵게 한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뿐만 아니라 또 거래량을 줄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1월 3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거래량도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9월 27일 기준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중에서 일반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일반형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 9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일반형 대출을 중단을 하고 6억 이하 아파트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6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6억에서 9억까지 거래량들이 멈추게 된 겁니다. 자, 그럼 9억 이하 아파트만 해당이 되냐? 아니겠죠. 9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매도하고 11억, 10억짜리에 가려고 할 때도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는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매물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아실 사이트인데요. 서울 지역 매매만 체크해서 봤는데 9월달 기준으로 해서 거래는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수는 쌓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예전 22년 하반기와 지금의 매물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물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요. 올해 1월, 2월 달에 나왔던 그런 급매물들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급한 매물은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 순위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게 강서 힐스테이트 9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는 또 9건이 거래가 됐죠. 10월달에는 없네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거래된 걸 보면 10월달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힐스테이트 33평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가격이 올랐는데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19층 13억 2천에 거래가 됐고 9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12억 초반, 8월달에는 11억 중후반에 거래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급매라고 하면 이 가격 정도는 나와줘야 급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33평 기준으로 해서 12억 후반 또 이제 13억 이렇게 나오니까 급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은 많지만 급매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을 많이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매수자가 관망하고는 있지만 매도자가 지금 급하게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매물은 계속 쌓이는 분위기가 현재 10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매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다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매도자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세 이슈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든지 전세가 거래가 안 되다가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수요 같은 경우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내 거를 급하게 매도하고 다른 물건을 잡기에는 또 가격이 벌어져서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도 급하게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말은 매도자는 급매로 조금은 낮출 수 있어도 예전처럼 40% 바닥까지는 낮춰서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어때요?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 높고 본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10월 달은 매수자, 매도자 정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매도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와 뗄 수 없는 전세 시장이에요. 10월 27일 기사인데요. 매물이 없어요. 전세 가격이 수억 원 쑥 올랐다. 전세대란 경고등.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 건에서 3만 건으로 줄었고요. 가격이 4억씩 뛰었는데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입주 물량은 심각하고 내년 전세 대란이 올 것 같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실에서 매매와 전세만 체크를 해봤는데요. 주황색이 전세고요. 연두색이 월세입니다. 전세를 보면 올해 상반기 1월, 2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매물이 감소하고 지금 살짝 조금 올라올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냐? 이건 매매 가격이 9월 기준으로 10월은 약간 꺾였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전세 가격도 10월 달에 보면은 3월부터 계속 올라와서 7월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증감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은 매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증감에 따라서 색깔이 구별이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 보시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9월 이후부터 계속 증감이 시작되면서 10월 23일 기준으로 0.21%가 오른 상태이고요. 서대문구도 지금 또 올랐죠. 또 이제 눈에 띄게 강동구도 전세 증감률이 높아졌고요. 또 강서구,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 매물도 많이 줄었지만 그만큼 가격도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2년 더 그냥 전세로 살래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번 10월이에요. 그럼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줄어드니까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물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지금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전세가가 2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도 2억이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면서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격 높은 상태에서 매매해야 돼요? 지금 거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급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급매들도 있을 거고요. 다주택자 매물도 있을 거고요. 또 부득이하게 꼭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매도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시기에는 분명히 급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10월달 부동산 시장과 현재 매수 매도자의 심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 가격은 높아진 가격에서 거래가 안 되고 계속 매물만 쌓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급격하게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고 매수자는 지금 분위기가 불안하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이 오면 살려고 관망하는 추세, 그렇게 서로가 다른 동상이몽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음 달에는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와서 부동산 데이터를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